해봤는데요. 일단 요 PPT는 첫 번째로 여기서의 메인이 되는 에듀테크 도구가 북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 북크리에이터가 어떤 기능들이 있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익힌 후에 두 번째로 이 북크리에이터로 시집을 제작하면서 이제 그 시집을 만들 때 필요한 자료들을 리튼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이제 2차 시에 다루고 3차 시 때, 여기 지금 숫자가 3인데 2로 나 지금 잘못 표기됐네요. 3차 시 때 이제 북크리에이터로 만들 수 있는 좀 더 확장해서 진로 책자나 여행 책자 만들기 같은 수업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크리에이터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북크리에이터의 장점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사용하면서 이제 북크리에이터의 특징 이라고 느꼈던 것이 일단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책을 만들 수가 있고,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설명만 몇 번 잘 해주면 이제 간단한 책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촬영과 영상, 음성 같은 자료들도 간단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오토 드로우 같은 AI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그거를 보완하면서 거기서 흥미를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느꼈고, 또 유튜브 자료나 구글 웹 자료도 쉽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 플랫폼이었고, 또 이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수업에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을 해도 굉장히 수업에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여서 이제 요 PPT에서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회원가입 방법은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북크리에이터는 교사용 회원가입 화면과 학생용 회원가입 화면이 나누어져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가입을 하실 때는 요 파란색 화면 창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학생들을 가입시키실 때는 스위치 투 스튜던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노란색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메일 같은 경우에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한 번 필요한데 구글 메일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 인증 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발급한 교사용 구글 계정과 학생용 구글 계정을 갖고 계실 텐데 그 학교에서 발급한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인증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을 다 하게 되시면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책도 보관하고 그 보관된 책들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북크리에이터의 라이브러리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만든 책을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인데,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물쇠가 있는 공간이고요. 하나는 자물쇠가 없는 공간입니다. 자물쇠가 있는 공간에서는 오로지 그 만든 사람 본인만 혼자 보고 싶은 책들을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물쇠가 없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있는 책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만든 사람이 허용한 경우에 편집이나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과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 협동책 만들기도 이제 이 라이브러리 공간에 초대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는 자물쇠가 없는 라이브러리 공간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유료 계정을 구입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무료로 아마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무료에서는 한 라이브러리 공간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책의 수가 40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반에 30명을 넘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 이 40권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진 않을 거고, 한 번 수업을 하고 나시면 이제 몇 번 수업을 하다 보면 이 40권이 좀 차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기존에 저장된 책들을 삭제하시면 이제 여유 공간이 확보돼서 그만큼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저장해 놓은 책을 삭제하시기가 좀 아쉽다 하시는 경우에 이 책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삭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좀 보관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크리에이터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책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고 책을 만드실 때는 새 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노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책의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책들은 어, 구획이 안 나눠져 있는 타입이고요. 아래는 이제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 만화책 만들 때 아니면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아무것도 없는 흰색 이제 배경이 요 세 개 중에서 거의 선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추천을 드리는 것은 스퀘어 1대1 버전이고, 이제 영어 단어장이나 시집 같은 거 만들 때는 세로 2대3 버전도 괜찮았고, 그림책과 같이 그림의 비중이 크거나 좀 동영상을 많이 넣어야 되는 책 같은 경우에 가로 4대3 비율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책의 목적에 맞게 이제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모양 선택을 완료하신 후에는 이제 표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부크리에이터에서 표지를 캔바를 활용해가지고 캔바의 템플릿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캔바를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부크리에이터에서 책 만들 때 기본적인 기능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 넣기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검색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 기계에 있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손이나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는 태블릿에 있는 펜으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펜 기능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하면은 이제 기기를 태블릿으로 해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씨를 넣고 싶으실 땐 텍스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 레코드도 꽤 유용한 기능인데요. 음성을 직접 녹음해서 그 녹음한 음성을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약간 영어 단어장 만들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영어 단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후에 복습 겸 안 까먹게 이제 그림이랑 영어 철자 그리고 한국어 뜻해서 이제 영어 단어장을 만들라라는 이제 활동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영어 단어의 발음을 본인 목소리로 이제 안 까먹게 나중에 잊어버렸을 때도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본인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이제 넣었더니 그때 이제 굉장히 유용했고 또 다른 책들을 만들 때 그림이나 이제 글씨는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적고 그림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글자로는 너무 길게 하면 또 가독성이 떨어져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했는데 조금 더 설명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이제 부연 설명을 이 레코드를 통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쉐입스에서는 다양한 도형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런 도형들 넣을 때 이제 있는 그 도형이 대부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기능인 오토 드로우가 이 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펜을 선택하게 되면 5가지 펜 타입이 나오는데 나머지 4개의 펜 타입은 이제 질감 정도만 다른 펜이고 이제 이 5개 중에서 한 개의 펜이 오토 드로우라는 AI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토드로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펜 중에서 이 5가지 펜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펜입니다. 오토라고 적혀 있는 펜인데요. 이 펜을 선택한 후에,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면요. AI가 이 그림을 분석해서, 위에 이제 대체되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었다면 그 그림을 클릭하면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 그 AI가 바꿔준 그림으로 대체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잘 그리지 않아도, 어, 특징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리면 AI가 그 부족한 그림 실력을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베드 기능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도 책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GP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GP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예전 버전의 북크리에이터에서는 완전 무료였는데 지금은 좀 부분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는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검색 안 하고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 꽤 있습니다. 요것들은 무료 버전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집 제작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튼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리튼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리튼으로 이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발급한 교사용 구글 계정이나 학생용 구글 계정을 사용하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정책으로 폭력적이거나 성적 표현의 경우에 생성되지 않도록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13세에서 14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동의서 같은 것들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채팅창을 통해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를 쓸 때, 어, 시를, 시가 생각보다 길이는 줄글에 비해서 짧을 수 있지만 사실 잘 쓰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게 시인 것 같습니다. 시를 쓸 때 시의 소재나 주제, 내용,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을 때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위튼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 들어갈 시와 어울리는 이미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채팅 아래에 보시면 도구 탭이 있습니다. 이 도구를 누르면 수많은 기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 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봄 사진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봄에 대한 시를 쓸 예정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벚꽃 배경을 그림으로 그려줘와 같이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울리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마음에 드셨다면 이미지 다운로드를 눌러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생성된 이미지가 완벽하진 않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 다시 이미지 제작 버튼을 누르시면 같은 명령어로 다른 그림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보시고 계속 아쉬우신 경우엔 이제 이미지 설명을 조금 더 변경하거나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튼으로 시를 구상할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시의 배경이 되는 어울리는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이제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북크리에이터에서 이제 이미지, 리튼에서 얻은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미지스를 눌러서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크기를 일단 조정을 해주시고 투명성을 높여서 이제 조금 투명하게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 배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텍스트로 시의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적정한 위치에 그리고 글씨 크기 조정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이제 시와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시들을 다 모아서 시집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크리에이터에서 오디오북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읽어주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한 명 한 명의 시를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오디오북 기능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구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이제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집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바쳤고요. 그 다음에 시집 외에 다른 책자들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적용하는 교과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에서 창체 및 실과 진로차 시와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진로 책자 만들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진로 검사,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 적성, 관심사 등을 알아보고 교과서와 커리어넷, 위튼, 투닝 GPT 등의 도구를 활용해서 관심 있는 진로 분야와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북크리에이터로 그 자신이 조사한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책을 이제 정리해서 제작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관심 있는 진로 분야나 직업에 대해 조사해서 내용을 구성한 후에, 이 각자 맡은 직업에 대해 조사한 부분을 선생님께서 책 합치기 기능을 통해서 합쳐서 우리 반의 진로 책자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책자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6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제 여행 책자 또는 뭐 사회의 우리 고장에 대해서 배운 후에 우리 고장을 소개하는 그런 홍보 책자 만들기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영어 교과와 연계해서 영어 단어장 만들기 그리고 국어 교과와 연계해서 그림책 만들기 이렇게 다양한 교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네, 이제 두 번째 자료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웹툰 제작에 대한 수업인데요. 투닝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투닝 안에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기능으로다가 이제 웹툰 구상부터 웹툰 제작 그리고 그 웹툰 공유까지 이어질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투닝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주된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닝 GPT, AI 투닝 보드인데요. 투닝 GPT는 챗 GPT와 약간 비슷하게,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그 아이디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GPT와 같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AI 투닝은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투닝 보드는 패들렛과 같이 완성된 작품을 공유하고 서로 댓글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감상할 때 활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투닝 GPT, AI 투닝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투닝으로 관용편 웹툰이나 진로 웹툰 제작하기의 수업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닝이란 온라인 AI 기능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웹툰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투닝 GPT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의 기능을 이제 투닝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투닝 GPT 같은 경우에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부터 뭐 미술 선생님까지 이 외에 사실 이 화면에 다 안 나오긴 했지만 캐릭터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쭉 마우스로 내려도 계속 밑에 거가 내려질 만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웹툰 제작을 한다면 보통 스토리 작가 캐릭터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웹툰 제작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 뭐, 사회 수업을 만약에 하시는 경우에도 투닝 가입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사회 선생님 캐릭터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데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수업 팁이요. 설정 탭에 들어가시면 난이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기본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쉬움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으로 해두시는 것보다 쉬움으로 설정을 해두셨을 때 이 GPT가 대답해준 답변의 어휘나 표현들이 학생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답이 달립니다. 그래서 미리 쉬움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만 이제 이 차시에서 이 수업에서 다룰 때는 이제 웹툰 제작에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 작가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 스토리 작가를 웹툰을 구상할 때 어떤 내용으로 그려야 할지, 각 컷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등이 고민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주제로 네컷 만화를 그리고 싶어. 어떤 내용이 좋을지 추천해줘. 와 같이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토리 작가가 대답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뭐 1컷, 2컷, 3컷, 4컷 이렇게 각 컷에 들어갈 내용을 달아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구체적이지 않다,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캐릭터, 발화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와 같이 질문을 조금 더 주시면 그거에 맞게 구체적인 대답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참고하는 정도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닝 같은 경우에도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얘도 굳이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무료 버전만으로 이제 수업에서 활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신데 대신에 무료 버전일 경우에 이 투닝 GPT의 일일 질문 횟수가 10회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까지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10번이 적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질문을 아무거나 이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아이들에게 10번까지만 할 수 있으니 질문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이 다 차도 다음 날이 되면은 다시 10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까지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AI 튜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튜닝은 이제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템플릿, 캐릭터, 텍스트, 말풍선, 요소, 효과, 배경, 사진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부터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배경 탭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배경들을 골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이 배경들 중에 딱 원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시는 경우에 외부 사이트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파일을 업로드해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것을 가져올 때는 이제 배경 탭이 아니라 업로드 탭에 들어가서 내 사진 불러오기 기능으로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다 넣었다면 이제 캐릭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캐릭터 중에서 동전이 달린 캐릭터는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동전 모양이 그려지지 않은 캐릭터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튜닝 같은 경우에 매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거의 이제 월에 한 번씩 새로운 캐릭터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추가를 하셨다면 왼팔, 오른팔, 다리 동작, 그리고 보는 방향이나 각도 같은 것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효과로다가 이제 웹툰에 필요한 생동감 같은 것들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필요할 때는 말풍선 탭에서 말풍선을 넣고 텍스트 탭에 들어가서 글자를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필요한 다른 물건, 뭐 동물, 식물 등의 것들은 요소에서 검색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 컷을 구성해서 이제 4컷 만화와 같은 형태로 이제 웹툰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튜닝의 AI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캐릭터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AI 자동 생성을 누르게 되면 기계에 있는 카메라가 켜집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나 자신의 얼굴이나 어, 바꾸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제 카메라에 인식을 시켜주면 그 사람의 얼굴 특징을 이제 분석해서 이 캐릭터의 얼굴이 그 찍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이나 이제 친구의 동의를 받고 친구의 얼굴을 인식시켜서 이제 캐릭터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텍스트로다가 글씨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글씨를 입력하고 나서 글씨 아래에 AI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미안해라고 입력을 하고 AI 버튼을 누르면 그 미안해에 어울리는 표정과 동작으로다가 이 캐릭터의 표정이나 팔 동작, 다리 동작이 바뀌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고마워라고 입력하고 AI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마워하는 표정과 동작, 또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고 AI 버튼을 누르시면 손 흔들고 있는 그런 안녕에 해당되는 동작과 어울리는 표정으로 그 캐릭터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또 문장으로 툰 생성이라는 AI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캐릭터와 상황과 발화를 한두 문장으로 입력을 하면 그 문장을 분석을 해서 AI가 아이의 이 컷 자체를 구성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소개는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저도 몇 번 써봤지만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아서 실제로 완성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야 활용도가 높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그냥,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장으로 툰 생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오른쪽 하단에 AI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활용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완성도가 지금보다 업데이트되면서 또 높아지면 사실 편리할 것 같기는 해요. 컷을 다 조정해주고, 그중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좀 수정을 해서 좀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대하고 사용하시면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물 상황 발화를 여기 입력을 하고 적용을 누르면 그 입력한 문장대로 이제 컷이 생성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닝 모드로 작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닝 GPT로 이제 투닝 내용 구상에 도움을 받고 AI 투닝으로 웹툰 제작을 하셨다면 이제 그 제작한 웹툰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웹툰을 볼 때 이제 투닝 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닝 보드는 패들렛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보드를 클릭해서 이제 제목, 레이아웃, 그룹 설정까지 다 해주시면 이제 간편하게 설정이 완료가 되고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투닝 보드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의 투닝 보드로 들어가서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올린 작품을 감상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닝보드에 공유를 하게 되면 AI 투닝 자체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웹툰 제작하는 곳에서 바로 투닝보드로 연계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패들렛에 공유를 하셔도 되지만 투닝을 활용을 하신다면 투닝보드로 공유를 하시는 게 더 간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AI 투닝 그 페이지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신 후에 이제 공유 링크 코드 입력 칸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링크나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의 투닝 보드로 바로 자신의 작품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투닝 보드도 무료 버전에서는 보드 개수가 5개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개가 다 찰 경우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삭제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고, 삭제하기가 아쉽다 하시는 경우에 다운로드를 받고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닝으로 관용 표현 웹툰 제작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어 영역에서 이제 관용 표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그리고 미술에서 미술 활동의 탁 효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요거를 토대로 수업을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일단 투닝으로 웹툰을 제작할 때 특히나 처음 투닝을 활용하는 학생들이라면 바로 투닝 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스토리보드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스토리보드에 대략적인 웹툰의 배경, 상황, 그리고 어떤 캐릭터들을 넣을 건지, 그리고 그 캐릭터의 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배치하고 어떤 효과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구상을 한 후에 이제 이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튜닝 GPT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스토리보드에 웹툰의 대략적인 내용을 구상을 했다면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동료 피드백을 받아서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게 완료되고 난 다음에 AI 투닝으로 들어가서 웹툰을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수업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더 높기 때문에 처음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스토리보드를 꼭 넣으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용 표현 웹툰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든 웹툰의 경우에 이제 기기에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요때의 유의점은 한 장으로 이어붙이기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웹툰 컷이 여러 컷인데 한 장으로 이어붙이기를 활성화하지 않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각각의 컷이 안 이어진 상태로 다 별개의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웹툰 보는 것처럼 한 장에 이어지게 저장을 하시려면 한 장으로 이어붙이기를 활성화한 후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웹툰의 컷수는 이제 제한을 안 두시게 되시면 학생들마다 되게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컷 아니면 이제 4컷이 넘어도 되는데 8컷은 안 남게 4컷에서 8컷 사이로 만들어라 라고 좀 범위는 정해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웹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과 미술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고요. 이제 진로 교육의 핵심은 사실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꿈을 탐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투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걸 또 이미지로서 표현을 해보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투닝 GPT에서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직업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클릭하게 되면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자신이 관심 있는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탐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AI 튜닝이 들어가서 진로 웹툰을 제작하는 수업의 흐름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관심이 있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웹툰도 가능하고,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웹툰으로 표현하는 수업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년에 따라서 그 어느 정도 깊이로 할 것인지를 선생님께서 좀 융통성 있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자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자료는 나만의 움직이는 캐릭터 제작인데요. 리튼과 스케치북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라는 플랫폼 세 가지가 활용이 된 수업입니다.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를 제작을 하는 수업이라고 큰 흐름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캐릭터를 제작할 때 리튼으로 이제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캐릭터를 제작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이제 이미지 제작까지 완료한 후에 스케치북으로 섬세한 수정이나 편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에 들어가서 그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움직임을 생동감을 부여해준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화 버전은 움직이는 감정 표현 캐릭터 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이때 이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좀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떠올려보고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신 후에 스케치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이제 요 만든 캐릭터를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으로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취 기준은 이제 이러한 성취 기준이고요. 리튼으로 들어가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신 후에 이제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채팅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도구의 이미지 제작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다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게, 나중에 이 이미지를 편집을 해서 스케치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한 후에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으로 갈 것인데,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에서 캐릭터가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팔다리가 좀 곧게 뻗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막 얽혀 있거나 좀 겹쳐지게 되면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작을 할때 다른 부연 설명들도 넣지만 팔과 다리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나 넣어서 제작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팔과 다리를 뻗고 서 있는 과 같은 표현으로다가 이제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활용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은 꼭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팔다리 동작에 대한 설명도 추가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편집은 스케치북 앱을 활용을 했는데요. 스케치북을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태블릿에 있는 편집 앱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설치만 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광고도 없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에 이제 최적화된 그러면서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불편함이 없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스케치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배경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만 남겨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꾸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이제 기기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이제 파일을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도 역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포토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북에서 편집한 그 이미지 파일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제 캐릭터 부분만 다시 연필 모양으로다가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단계입니다. 이 왼쪽의 예시 그림을 참고해서 눈, 코, 입, 팔, 몸통, 다리까지 이제 관절을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설정해야지 이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움직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움직임은
춤추는 동작도 있고, 재미있는 동작, 점프하는 동작, 걸어가는 동작,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왼쪽을 클릭하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그 오른쪽 하단에 크게 보기 버튼을 누른 후에 이제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그 파일로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파일을 저장해서 패들렛이나 투닝보드 같은 공유 공간에 올려서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 캐릭터 제작은요, 도덕, 미술,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는 수업이고요. 이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 인사이드 아웃에 있는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좀 나눠보시고, 이제 스케치북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떤 얼굴 표정이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감정이 느껴졌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고,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 4가지 정도를 선택하고,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보시면서 이제 개수는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를 선택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또 이 앞에 나온 감정 외에 더 다양한 감정들이 많은데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 다리, 몸통도 이제 그 감정에 어울리게 구성을 한 후에 이제 스케치북으로 직접 그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팔 다리가 쭉 펼쳐질 수 있게 그려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여백이 되게 많고 캐릭터가 되게 잘 그리기는 했는데 되게 작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백이 어느 정도 너무 많게 보이지 않게 캐릭터의 표정, 동작이 잘 보일 수 있게 꽉 채워서 그리라는 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티드 드로잉스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업로드를 시켜서 나만의 움직이는 감정 표현 캐릭터까지 이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제작한 캐릭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패들렛 등의 공간에 공유해서 같이 감상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3번째 자료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자료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서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화와 함께하는 음악, 이래서 이제 미술과 음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수업 흐름이고요. 구글 아트 앤 컬처와 내셔널 갤러리 믹스테이프라는 이 2가지 플랫폼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차시로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명화를 감상을 하고 미술 작품과 음악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셔널 갤러리 믹스테이프에서 AI로 음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1차 시에서 봤던 미술 작품과 연계해서 이 작품을 사용해서 어, 음의 길이나 이제 사용할 악기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이 미술 작품으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교과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 성취 기준과 음악 성취 기준과 연계한 수업이고요.
이제 구글 아트 앤 컬처로 들어가서 이제 이 홈페이지 자체를 학급 뭐 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 또는 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학생들과의 그런 공유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올려주시면 이제 학생들이 각자 클릭을 해서 구글 아트 앤 컬처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제 화면으로 대표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나오는 작품들을 검색하고 작품의 색, 질감, 재료 표현 방법, 그리고 그 작품을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보여주고,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누가 왜 그린 것 같은지, 어떤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는지, 계절은 어떤 계절인 것 같은지, 이 그림을 봤을 때 날씨는 어떤 것 같은지, 이런 자연스러운 경험들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생각들을 나눈 후에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이 작품을 같이 아트앤컬처에서 찾아가지고 이 작품이 누가 그린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그리게 되었고 몇 년도에 그린 거고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그리게 되었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명화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 몇 가지를 넣었고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또 정보를 얻은 후에 이제 감상한 미술 작품이 음악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음악이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과 음악이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그림을 보고 또 관련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과 음악이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림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도 해볼 수 있다 해서 이제 2차 시로 넘어가서 내셔널 갤러리 믹스테이프와 연계해서 이제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 작품들로 나만의 음악을 만드는 그런 차시입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앤컬처에서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이 링크를 다시 공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간편하게 들어가려면 이걸 사실 찾으려면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한 번에 못 찾는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믹스테이프에 들어가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품이 나오고요. A부터 G까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작품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파일인데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만들기에 앞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하고 또 음악을 만들면서 알게 된 새로운 음악 지식들을 정리하도록 이제 학습지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목록에서 이제 오른쪽 악보로 작품을 드래그해서 놓으면 이제 이 악보에 작품이 가져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믹서 모드에서 세부적인 조정을 하실 수 있고 스티커를 활용해서 만들고자 하는 음악의 분위기나 악기 그리고 장르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이제 악보에 옮겨서 스티커만 미리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작품에 스티커를 갖다 놓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제 작품의 제목을 클릭하면 이 작품에 대한 정보도 더 자세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과 곡의 분위기, 사용하는 악기, 그리고 그림 종류 같은 것들을 각각 원하는 스타일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음악이 만들어지고 이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후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패들렛이나 투닝보드 같은 이제 소통방에 업로드해서 이제 자신의 음악 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 자료까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양한 자료로 연수 진행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늦은 이 시간까지 정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온라인 워크숍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주시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온라인 워크숍은 마찬가지로 저녁 7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일정에서도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수 진행 도와주신 6분의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네 번째 일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